제가 피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은 AP에서 피스트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브릿지가 없이 만약에 피스트를 그냥 갑자기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 프로그램이 누구누구 쓸 수 있는 건지, 이 프로그램의 보험료 비교가 정확한 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설명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AP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AP, 그 다음에 순서가 피스트로 넘어가는 브릿지, 피스트,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보장 분석하기 전에 보장 분석 10가지 기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장 분석, 클로징,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렸죠.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P에서 피스트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아주 알차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스트를 연습하실 때 피스트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AP, 브릿지, 피스트를 한 세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피스트만 보여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브릿지가 중요해요, 브릿지.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AP에서 피스트로 넘어가는 브릿지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는지를 그냥 딱딱 정해드릴게요. 자, 다 우리가 적어봅시다. 1번. 네. 브릿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1번. 일단 아주 쉽게.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려주셔야겠죠? 네.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보험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죠? 고객의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잖아요. 몇백에서 몇천, 가족 단위면 몇 억까지. 그쵸? 그 내용을 먼저 브릿지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막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어떻게 만들어졌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이 뭐고 이 프로그램으로 너는 오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정도. 그걸 알려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오늘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또 알려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나만 쓸 수 있다라는 화법. 신뢰성 확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너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기대를 하고 상담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심리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손해 심리 자극이에요, 바로. 바로 손해 심리 자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나만 쓸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네가 얻을 게 무언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손해 심리 자극인데,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화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얻는 것보다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얻는 것보다도 내가 잃어버리는 거에 더 예민해요. 모든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해야 돼. 한 두 가지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선님 수술하시면 8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야. 어떤 게 더 센가 보세요. 두 번째는 지금 수술 안 하시면 20% 확률로 사망합니다. 어떤 게 더 세요? 두 번째가 훨씬 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은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이득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물론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이걸 안 했을 때 너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가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람은 손해보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얻는 거야? 이건 원래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닥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걸 뺏겨? 이건 못 참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딱 보여드렸죠. 지금 수술하면 80% 확률로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술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당신 20% 확률로 하반신 마비야.
그러면 당장 수술 안 하고 못 베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왜? 적은 확률이지만 내가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영업엔 이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화법을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복습. 아까 전에 브릿지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두 번째, 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그렇죠. 네가 얻을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이 세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심리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손해심리다. 고객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냥 모든 화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걸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네,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 AP 할 때도 마찬가지. AP 할 때 네가 날 놓치면 너 손해보는 거야. 클로징 할 때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달달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영업은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순서 없이 그냥 쭉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AP에서 아까 영은 전문가님, AP에서 브릿지 넣고 피스트로 넘어갈 때 우리 현영 전문가님도 그렇고 제가 화법 점검 해봤으니까 영은 전문가님도 그렇고 너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영은 전문가님은 여러분들 오늘 다 들었으니까 컴퓨터 공학과 나오셨잖아요. 그쵸? 이거를 피스트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AP가 있었냐면 중간에 아버님께서 위암의 2기에 진단받으셨죠? 그쵸? 이 얘기를 풀면서 나는 보험일에 그래서 진심일 수밖에 없고 아버님이 위암 2기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자식인 내가 도와드렸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 나는 보험 공부도 많이 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아버님의 보험을 뜯어보니까 암 진단금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었어. 물론 CI 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5천만 원이 있었다. 근데 보험료가 8만 원이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뭔가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뜯어봤더니 똑같이 아버님이랑 똑같이 나도 암 진단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 보험료는 아무리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나는 3만 원밖에 안 내더라. 왜 이러지? 그때부터 궁금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님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회사마다 예정이율이 다르고 손해율이 다르네. 그래서 회사마다 똑같은 담보여도 보험료 차이가 이만큼씩 대폭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가 있네. 이걸 알게 되고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건데 몇 천에서 가족 단위로 몇 억까지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제가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했던 거 어필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의 구조를 다 뜯어보기 시작했고 손해율 그리고 예정이율이라는 걸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보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정당성 확보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만 쓸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필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다른 상담은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왜? 어차피 제가 책임감 있는 관리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을 풀어나갈 거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10분 동안 설명할 이 보험료의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객분들이 클라이언트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똑같은 건데 다른 누군가보다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현영의 AP랑도 똑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AP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강력한 화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고객분들이 이제 보험료 얼마 냈는지 우리가 DB 고객이면 파악이 되잖아요. 막 20만 원, 뭐 30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손해 심리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질문 많이 하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간 연금 전문가님보다 병선 전문가님의 화법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고객 입장에서 좀 와닿다라는 입장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이 많았어요. 고객한테. 질문이 많았어요. 물론 제 기준엔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았어요. 괜찮았어. 근데 어떤 질문이 여기 들어가면 좋냐면 이런 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병선 클라이언트님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세요? 20만 원. 20만 원. 근데 한 달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면 20년 내야 끝나나요? 뭐 갱신형이면은 뭐 100년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막 이런 멘트를 여러분들 왜 하냐면 어차피 나중에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느껴. 근데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20년 정도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만 원씩 20년을 내면은 얼마예요? 4,800만 원. 4,8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지금 4,800만 원 있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세계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렇죠.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럼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빚이 없다라면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큰 돈이 4,800만 원인데, 지금 그걸 포기하고 미래에 나한테 닥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장 상품을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뇌혈관, 심혈관, 뭐 수술을 받아가지고, 혹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접해서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열심히 저축했던 큰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소득의 한 8% 정도로는 20만 원 정도, 300 정도 버시니까 8% 정도로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을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건데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암에 걸리셔서 2인실에 입원하시면 하루에 입원비가 얼마가 나오시죠? 30만 원. 30만 원 정도. 근데 정확한 건가요?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고객분들이. 이걸 여러분들 이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손해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너 한 달에 얼마 내? 20년이면 너 엄청 큰 돈 내지. 너 이 돈 만약에 보험료로 안 나가면 뭐 하고 싶어? 그렇지. 너가 해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정도는 될 거야. 근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너 이걸 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몰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4,800만 원 보험료 내시는데 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내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는데 연비도 모르고 타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게 엑셀이고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 버튼도 모르고 타는 사람이 있나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등유를 넣어야 되는지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고 혹시 차를 타시나요? 그거 모르고 차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혹은 내가 최근에 산 휴대폰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돈을 더 내시면서 왜 이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증권을 봐야 아는 거예요. 훌륭한 관리자가 옆에서 계속 알려주지 않는 한. 근데 저는 훌륭한 관리자니까 옆에서 계속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는 돈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걸로 받는 혜택에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기억하고 계세요? 보험료는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보험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병선님이 생각할 때 보장의 내용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오늘 다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할 때 보장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 지금 한 달에 내가 받는 월급에서 20만 원씩 계속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돈이 중요한 겁니까? 보장이 있어야지. 그렇죠. 보험료가 중요하겠죠. 네, 보장이 중요하세요. 근데 왜 모르고 계세요? 보장이 더 중요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유도하면 되니까. 사람은 더 중요한 걸 기억하잖아요. 지금 보험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보장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보험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보험료 똑같은 건데 나는 20만 원 내는데 만약에 내 친구는 똑같은 건데 10만 원 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다 브릿지예요. 10만 원 내고 있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 병선님이에요. 절대 고객님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 그랬죠. 병선님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으로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담보가 어쨌든 보험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엄청나게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적절하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왜? 똑같은 건데 나는 4,800만 원 내는데 누구는 3,000만 원 내서 난 1,800만 원 손해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병선님 로또 사보셨어요? 오, 얼마나치 사보셨어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10,000원으로 로또 샀을 때 보통 당첨되나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근데 기분 막 나쁘세요? 10,000원으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안 돼서 그래서 막 다 때려부시고 싶고 로또 가게에 막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막 기분 찝찝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드세요? 10,000원인데 그런 기분 안 들죠? 근데 내가 오늘 초복이에요. 삼계탕 먹으려고 10,000원을 지갑 주머니에 현금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게에 가서 삼계탕을 먹었어.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이 없네? 아뿔싸? 오는 길에 잃어먹은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막 찝찝하지 않나요? 그쵸? 똑같은 10,000원인데 어차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에 쓰는 거는 아깝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어떤가요, 기분이? 엄청 불쾌하잖아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10,000원이어도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게 2,000만 원이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1년 내내 10년 내내 찝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 남들보다 2배, 3배로 과하게 내고 있는 건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참고로 보험회사가 34개가 있어요. 그럼 각각 회사 설계사들 맨날 찾아가가지고 내 할 일도 바쁜데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를 만나서 오늘 방법이 생기신 거예요. 저를 만나서. 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프로그램은 우리 병선님의 보험료를 2,000만 원 이상 세이브해 줄 수 있고 가족 단위면 1억 이상 세이브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일하는 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병선님이 만나는 100명, 1000명의 설계사 그 누구도 이 프로그램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34개의 보험사를 비교하면서 과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남들보다 많이 내는 건지 똑같은 건데 적게 내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1,500만 원 더 많이 내고 있네? 똑같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렴한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저렴한 걸로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 누구도 저렴한 걸 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부터 볼게요. 이미 피스트를 꺼내기도 전에 갓클로징부터 해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달달달 외워서. 네. 한 10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브릿지예요, 여러분들. 자, 고객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손해 심리를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겠죠. 너 손해볼 수 있어, 손해볼 수 있어, 손해볼 수 있다라는 말만 한 10번을 넘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까지 조정해 놨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손해 심리가 안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 나오게끔 만들었죠.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내가 10,000원 잃어버리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상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잘하는 거는 상대방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얼한 손동작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10,000원만 손해봐도 기분이 나쁜데 2,000만 원 손해보고 있으면 지금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스트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병선님 최근 1년 동안 산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물건이? 청소. 청소기? 청소 자주 하시나 보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어디 거 사셨어요? 다이슨. 아, 다이슨 거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고가의 청소기인데, 다이슨 청소기가. 똑같은 다이슨 청소기인데, 내가 산 데선 80만 원이에요? 근데 어딘가에서 40만 원에 판대. 근데 내가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물론 80만 원짜리 다이슨은 이미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80만 원에 산 곳에 다시 맡기면 10만 원 손해는 본데 7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면 똑같은 다이슨인데 4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1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30만 원 이득 본 거예요? 이득 본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다이슨 청소기 다시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미 선거절이 다 끝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선거절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금 해지하면 당장 요만큼 손해보잖아요. 이런 거절 처리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케이스지만 이미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면 바보죠 라고 스스로 얘기했어. 그럼 그 기억이 이 사람 기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가 이거 해지하면 손해볼 수 있겠지만 바꾸면 1,000만 원 이득이니까 바꿔야지.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징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클로징을 실제로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이렇게 각 클로징을 다 깔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로징을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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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맞다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클로징을 하기 전에 각 클로징을 1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클로징이 자연스럽게 먹혀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오늘 아쉬웠던 거는 뭔가 AP부터 브릿지를 한 번 더 바꾸셨기 때문에 브릿지가 뭐 순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고객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뭐냐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단어. 뭐뭐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멘트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는 조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많은 화법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보험료 손해심리 화법. 너 보험료 얼마네? 보장 내용 알아? 자, 이 화법. 로또 화법.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이득 보는 거는 사람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10,000원이라도 뺏기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게 2,000만 원이면 어떻게 할래? 로또 화법. 자, 그리고 최근에 산 물건을 예시로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손해가 아닐 수 있어. 라는 화법. 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 질문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이 너무 없어. 내가 뭘 설명하고 어떤 게 맞으세요? 어떤 게 맞으세요? 막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게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만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자연스러운 대화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아무런 질문이나 갑자기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과 내용 설명, 네가 어떤 대답을 하는 게 현명한 거야를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게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쵸? 이상한 대답을 거의 할 확률이 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라고 아무 질문이나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어붙는 거예요. 그 상황을 유동성 있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질문은 또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 설명해주고 대답을 유도한 다음에 질문.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 설명드리죠? 갱신형, 비갱신형. 여러분들 갱신형 보험이 좋아요? 비갱신형 보험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정답이 없다고. 정답이 없어요. 갱신형 보험이 좋을 때도 있고 비갱신형 보험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갱신형 보험은 안 좋고 비갱신형 바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의 보장을 뜯어보고 병력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갱신형을 해야 돼. 근데 난 이미 갱신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갱신형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미 갱신형이 안 좋다고 내가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갱신형을 추천하면 이 사람은 아까 갱신형 안 좋다면서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갱신형은 이런 거고 비갱신형은 이런 건데 지금 너의 상황은 이렇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갱신형이 맞으세요? 비갱신형이 맞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갱신형이 뭐고 비갱신형이 뭔지만 설명한 다음에 이 사람의 상황을 대입시켜줘요. 지금 너의 상황에서는 뭐가 더 맞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비갱신형이 맞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갱신형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봐야겠죠. 바꿔야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영업이 과학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자, 내가 내 입으로 바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말한 건 그냥 내 의견이잖아요. 근데 난 질문을 했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바꿔야 된대?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거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10번의 갓클로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10가지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적립금이 많은 보험이 좋은 거예요? 적은 보험이 좋은 거예요? 적은 보험이 좋죠. 그럼 적립금이 내가 막 이만큼 가지고 있어. 보험료 20만 원 내는데 18만 원 적립금이야. 2만 원은 보장보험이에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왜 바꿔야 돼요? 전액범위가 그렇죠. 설명을 하고 묻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준 전문가처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0가지 기준을 잡아주면서 10가지를 다 갓클로징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 그냥 이제부터는 내 손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스터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10분만 집중하시면 제가 10분 만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세이브 해드리겠습니다. 10분은 정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10분 동안이라도 정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스트 이 프로그램 쓸 때 이 브릿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나만 쓸 수 있다라는 그 논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끌고 가면 좋냐면 일단 우리 인카금융서비스는 코스닥 상장됐죠. 그리고 MDRT.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MDRT는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물론 등록을 안 하면은 MDRT 달성해도 등록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 등록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로 DB 사가지고 돈 버는 게 낫지. 근데 아무튼 MDRT는 그 검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고객 만족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분들만 쓸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게 좋아요. AP에서 이 피스트 프로그램 나만 쓸 수 있다라는 정당성을 확보 못하는 분들이면. 예. 뭐 MDRT 화법도 좋아요. MDRT 화법. 그리고 연근 전문가님의 그 오늘 보여주신 AP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AP인 거 아시죠? 이게 제가 맨 처음 영업할 때 만든 AP예요. 그 자료가 아직도 있어요. 그 나는 돈 버는 거의 일부는 그렇게 이제 어린 친구들, 힘든 친구들 돕고 약간 요 화법이 있는데 굳이 그런 내용까지 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원래 연근 전문가님이 했던 AP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더 좋았어요. 그냥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추가해가지고 피스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오히려 심플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화법을 이제 좀 내 입에 붙는 거를 그냥 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지, 화법이나 AP를 계속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AP를 바꾸면 또 그걸 하느라고 입에 안 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 AP에서 피스트로 넘어가는 브릿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브릿지 화법을 오늘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브릿지 화법 표현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걸려요. 5분에서 7분만 요것만 여러분들이 진짜 연습 달달달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한 다음에 피스트 넘어가면 피스트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병선은 상담의 힘이 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툴은 좋은데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강조할 거는 멘트가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센 멘트를 치라는 게 아니라 들숨날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걸 설명할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침착하고 좀 조용한 어조로. 근데 예를 들어서 10분만 집중하시면 1,0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런 건 좀 강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상담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들숨날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들숨날숨을 못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연기자가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모든 대사를 다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영화배우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발연기 한다 그럴 거예요. 연기 진짜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면 그 영화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어떤 리얼한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강조할 거는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을 거는 좀 침착한 어조로. 근데 병선은 모든 어조가 다 너무 침착해요. 강조가 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내용도 좋고 플로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 들숨날숨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강조할 것들을 악센트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원래 내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여러분들 상담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힘이 굉장히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톤을 좀 올려서 약간 힘차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냥 이런 마인드로 상담을 해야 돼요. 어차피 초회 상담 한 1시간 반 정도 하나요? 요새? 한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에서 30분만 진짜 내가 집중해서 이 고객 앞에서 내가 잘 짜놓은 대본을 연기를 제대로 해보자. 딱 그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해도 1시간 반, 잘해도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장소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진짜 거울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내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나 오늘 정말 집중할 거고 나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정말 전달을 잘할 거야. 왜? 1시간 반 여러분들이 초회 상담 잘하면 보험 리모델링 할 수 있고 20만 원짜리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몇백만 원 벌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 정말 초집중해가지고 200만 원 벌래? 아니면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200만 원 벌래? 당연히 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안에서 연습하는 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객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고객 앞에서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객 앞에서 한 번 얼어버리면 그 상담은 끝이에요. 말문이 막혀버리면 끝이라고.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떠들었는데 어떤 전문가가 말문이 막혀요? 자기가 전문 분야인 걸 설명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내가 정말 초집중해서 이 상담이 끝나면 나는 탈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버릇해야만 결과도 잘 나오게 돼요, 실제로. 상담이 끝나면 나는 약간 탈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최선을 다한 상담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병선은 상담에 힘이 없어요. 상담에 힘이 없다, 병선은. 그리고 브릿지가 굉장히 심플했는데 좀 내용 보강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피스트 하면서 여러분들 성인보험에서 어린이보험으로 바꾸는 메뉴 있죠. 그거 다 하죠. 그쵸?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어필을 꼭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성인보험에서 어린이보험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린이보험, 요새 어린이보험 몇 살까지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4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40세까지 실제로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고객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병선 몇 살이에요? 32이죠. 그쵸? 그럼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한 나이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 보험 가입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객 걸 보고 내 의견을 주는 건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측해서 얘기해 줘야 돼. 자, 어린이 보험으로 바꿀 때 이런 멘트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병선님 당연히 지금 나이가? 그럼 당연히 어린이 보험 가입돼 있겠죠? 모르세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는 절반 이상 저렴하면서 보장은 2배가 많은 거예요. 병선님이 4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병선님 만약에 나중에 제가 보장 분석했을 때 어린이 보험 아니다? 그럼 일단 피스트건 목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잘못 가입된 거니까. 그냥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훨씬 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어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놔야 돼요. 다 예측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놔야 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이 사람 보장 받는데 어린이 보험이 아니야. 아까 기억나시죠? 어린이 보험 아니면 일단 잘못 가입한 거라고. 이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그냥 이 사람도 딱 봤는데 어린이 보험이 아니네? 이거 어린이 보험 아닌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미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꾼 같아. 근데 안 보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조언으로 들려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어필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우리가 피스톤 화법을 디벨롭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라는 멘트를 우리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뭘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담에 흡입력이 없으면요. 고객은 그냥 듣고 까먹고 내 들어오면 나가고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뀌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그쵸?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놀라셨겠지만 왜 놀라셨어요? 자, 똑같은 담보인데 겨우 3가지 넣었는데 300에서 1000만 원까지 내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담보 3개만 봐도 내가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데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기만 들어봐도 놀랍죠. 그쵸?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신기했어요? 놀라웠어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차이가 근데 이거 풀담보로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더 날까요?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병선님께서 보험을 안보험만 딱 하나 가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술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지금 어떤 좀 마음이 많이 드세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클로징 계속 하는 거예요. 가클로징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는 이런 내용인데 놀라운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풀담보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세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합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야. 복합 설계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자, 오케이. 그리고 병선 상담 중에 되게 좋았던 내용이 뭐냐면 걱정되는 부분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았어요. 요거 센스가 있네. 병선이 상담 센스 있다고 느꼈어요. 보장 몇 가지 이렇게 넣어서 보여줄 때 혹시 어떤 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뭐 암을 얘기해. 그럼 암 진단비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뭐 뇌혈관, 심혈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무런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물어보는 거는 계속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이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담보 보여드릴 건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물어봤어. 얘기해 보세요. 암이 제일 걱정되세요? 암이 제일 걱정된다라는 거를 내 입에서 꺼냈어요? 이 사람 입에서 꺼냈어요? 이 사람 입에서 꺼냈죠. 이때부터는 암에 대해서 뭐든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제일 걱정된다며.
그럼 지금 혹시 암 진단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5천만 원. 5천? 그걸로 될까요? 그러면서 뭐 표적 항암 치료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의 고수반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AP, PC 클로징의 단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 하다가 근데 뭐 제일 걱정돼서 이렇게 물어봤어. 암이래. 그럼 갑자기 막 암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먼저 암이 제일 걱정되시죠? 암 설명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암이요? 그럼 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먼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걱정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일즈를 잘하려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 피드백을 드릴 거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왜 나만 쓸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너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손해심리 강하게 자극해라. 브릿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브릿지에 다 넣으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야 됩니다. 브릿지. 어떤 게 있었어요? 너 보험료 얼마네? 근데 보장 내용 왜 몰라? 너 보험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보험료 2천만 원 아낄 수 있으면 어떻게 할래? 로또 화법, 그리고 최근에 산 물건, 똑같이 만약에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AP에 브릿지 넣는 거. AP에 브릿지 넣는 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아까 병선 AP가 뭐였죠? 처음에. AP 내용이 뭐예요? 일단 제 소개랑 MDRT 쪽으로. MDRT? 그럼 병선은 브릿지에 뭐 가족이 아프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괜찮아. 원래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왜? 고객한테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해주는 거야? 피스트가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기승전결 나만의 감동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와닿아. 근데 그게 없어도 돼, 이젠. 왜? 피스트가 있으니까. 자, MDRT 얘기했죠. 코스닥 상장사 얘기하고 고객 만족 대상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어울러가지고 이 프로그램 나만 쓸 수 있다 강조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해줄 때 세게 얘기하라고.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 떠들지 말고 세게 얘기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이 중요한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설명드렸고 화법도 다 보여드렸고 진짜 중요한 거. 피스트만 하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피스트는 시작이야. 맞잖아요. 피스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그 브릿지. 피스트 다 보여줬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분석해야 돼.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야? 피스트 다 보여줬어. 보장 분석 넘어가야 되잖아요. 피스트만 보여주고 끝난 봉사활동이고.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보장 분석? 자,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마무리 멘트. 그런데요, 클라이언트님. 근데 병선님, 제가 이렇게 피스트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내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 드시죠?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면 바꾸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쵸? 내가 2천만 원 손해보고 있는데. 맞죠? 근데요, 놀랍게도 그거는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정상인들처럼 제대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나 보험료 비교 분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음식 뭐 좋아하세요? 아까 떡볶이라고 말씀하셨죠. 얘도 떡볶이야. 근데 얘도 떡볶이야. 둘 다 맛있는 떡볶이에요. 그러면 더 싼 데서 먹는 게 낫잖아요. 둘 다 맛이 똑같다라면. 근데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떡볶이는 흙으로 만든 떡볶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죽어. 여기에는 막 산성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암물질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가격 비교가 돼요? 애초에 먹을 수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돼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병선님의 보장 분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성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손해보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처럼 잘 준비가 됐는지 저를 만난 제 고객분들처럼 잘 준비가 됐는지 병선님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병선님 거 보고 나서 이게 나쁘네 저게 나쁘나 얘기하면 절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 전에 이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야 라는 기준을 잡아드리면 어떨까요? 그 기준부터 제가 10가지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보장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당하지 않나요? 병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놓은 상태에서나 가격 비교가 의미가 있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말 그대로 똥덩어리야.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럼 가격 비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 정상적인 보험인지 제가 10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장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로 끝내세요. 오케이? 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 그리고 10가지 기준 잡아주세요. 병선, 그거 한번 줘봐요, 자료.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거 있죠, 10가지. 그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거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화법 제가 촬영해가지고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 잡을 필요 없어. 그냥 그 정도만. 딱 그 정도만 하면은 아마 이것까지 끝나면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보장 분석 바로 여는 거야. 오케이? 보장 분석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줘야 되죠? 이거 3번, 4번, 7번, 8번이나 있네요. 막 이러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로 가야 되겠죠. 그때 피스트 또 쓰셔야 돼요. 그리고. 피스트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2차 상담이 안 잡힐 수가 없어요. 2차 상담 무조건 잡힐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장 분석 10가지 기준 잡는 것까지 어떻게 브릿지 넣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이제 몇 시야? 이제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일단 50%는 다 아마 까먹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교육을 해드리면은 그 당일날 여러분들의 화법에 적용해야 되는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다가 연습이든 뭐든 그냥 이렇게 뭔가 자리를 잡고 연습을 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접목을 해야지 이거를 교육받은 당일날 딱 한 번만 머릿속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까먹어요. 근데 그 당일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100% 까먹어요. 100% 까먹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어야 되는 거는 내가 오늘 뭘 했는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식사 드시고 와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있죠. 브릿지 넣는 거, 피스트 보여준 다음에 보장 분석 화법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입으로 뱉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계약이 잘 나오지? 이런 느낌을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고 꼭 기억을 하시고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멈춰주세요. 네, 네모 버튼. 자,